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새벽 3시, 응급실에서 들려온 의사의 말, 극심한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11시에 들어와도 괜찮다고 믿었던 제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라는 말 뒤에 점점 사라져가던 한 사람을, 오늘은 가족을 위해 버티다가 정작 자신은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갔을까요? 박준호 씨 이야기, 54세. 중견 건설회사 과장. 결혼 25년 차, 두 딸의 아버지. 오늘도 밤 10시가 넘어 퇴근합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스트레스 때문이야. 집에 도착한 건 11시.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또 늦었네. 응, 미안. 밥은 먹었어? 회사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안색이 안 좋아. 괜찮은 거야? 응, 피곤해서 그래. 또 거짓말. 준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만 버티면 돼. 다음 주는 좀 나을 거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집에 있었지만 노트북을 펴고 일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갈까? 나중에. 이거만 끝내고.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창백한 얼굴. 식은땀. 준호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준호 씨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가 도착했고 응급실에서 5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혈관 2곳이 막혔어요. 스텐트 시술을 했고 일단 안정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직장은 당연히 쉬셔야 하고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 준호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진짜로 걱정하지 않았을까? 왜 그저 괜찮겠지라고 믿었을까? 퇴원 후 준호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쉬어야지. 회사는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어.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쓰러진 것도 모자라 일자리까지 잃은 남편.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왜 아내는 남편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이재훈 씨 이야기, 55세. 퀵서비스 기사, 하루 16시간을 오토바이 위에서 보냅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 식사 시간 포함해서 쉬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재훈 씨의 체중은 2년 전 82kg에서 지금 68kg. 14kg이 빠졌습니다. 하루 한 끼 편의점 삼각김밥과 에너지 드링크. 그렇게 버는 돈 한 달 평균 650만 원. 재훈 씨에게는 고등학생 아이가 둘입니다. 늦둥이로 낳은 쌍둥이, 지금 고2입니다. 학원비, 생활비. 둘 다 대학 보내려면 적어도 5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 해. 아빠, 오늘도 늦게 와? 아들의 문자. 응, 미안. 내일은 일찍 갈게.
그 내일든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재훈 씨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10분을 앉아있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 30분.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또 이렇게 늦게? 응. 밥은 먹었어? 편의점에서.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말라가는 거 아니야? 거울 좀 봐. 재훈 씨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150만 원 나왔어. 애들 학원비랑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침묵. 재훈 씨는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재훈 씨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재훈 씨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19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명. 과로로 인한 심부전.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일하셨으면 한 달 안에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재훈 씨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왜 재훈 씨는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갔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갔을까요? 준호 씨와 재훈 씨 두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첫째, 나는 가족의 기둥이라는 신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버티지 않으면 가족이 무너진다. 이 신념은 어디서 올까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남자는 책임져야 한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남자는 가장이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남성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권고를 받았어.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재훈 씨는 왜 하루 16시간을 일했을까요? 한 달 650만 원을 벌어야 쌍둥이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나는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둘째,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죄책감.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이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준호 씨는 6개월 전부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병원 가면 하루 일을 못한다. 그럼 회사에 피해를 준다. 재훈 씨는 체중이 14kg 빠졌습니다.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루라도 쉬면 수입이 줄어든다. 가족이 힘들어진다. 이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을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느꼈습니다. 국민건강지식센터 자료를 보면 30대에 비해 40대 남성은 매년 사망률이 약 3배 높습니다. 50대 남성은 50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2.7배 높습니다. 왜일까요?
남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나중에 챙길 것으로 미룹니다. 가족부터 나는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의 무관심과 당연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준호 씨의 아내는 남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봐.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진짜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괜찮을 거야. 재훈 씨의 아내는 남편이 14kg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가족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빠는 강하니까 괜찮아. 남편은 알아서 할 거야. 이 믿음 뒤에는 더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빠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나는 불안해진다. 그래서 가족은 남성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아빠는 강해야 한다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서. 넷째, 사회의 구조적 압력. 2024년 자살률 통계를 보면 남성 자살률은 41.8명입니다. 여성의 2.5배입니다. 40대에서 자살은 처음으로 사망원인 1위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사회는 중년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년까지 버텨라. 가족을 책임져라.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로해도 괜찮다. 아프면 내 책임이다. 쓰러지면 나가라. 이 메시지들은 모순적입니다. 남성은 강해야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책임져야 하지만 한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일해야 하지만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남성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스스로 떠나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호 씨의 아내가 남편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게 걱정돼. 나도 함께 병원에 갈게. 단순히 병원 가봐가 아니라 나도 함께 라는 메시지. 이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재훈 씨의 아내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 지금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이 말이 재훈 씨를 구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남성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약할 수 있다. 심리학자 카렌 호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상화된 자아상에 집착할 때 진짜 자신을 잃는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나는 강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진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힘들어. 나 도와줘. 나 쉬고 싶어.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셋째, 가족은 남성의 역할이 아니라 존재를 봐야 합니다. 준호 씨의 아내는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진짜로 필요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재훈 씨의 가족이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한 달 6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아빠. 웃는 남편. 그것이었습니다. 넷째, 사회는 변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40대 남성 61.7%가 비만입니다. 50대 남성은 50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2.7배 높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과로를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휴식을 나약함으로 보는 시선. 건강검진을 미루게 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남성 여러분에게 당신이 버티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라는 말 뒤에 당신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가족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중년의 남성분들께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나만 참으면 돼. 가족을 위해서니까. 그 생각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무너지게 하고 있나요? 가족을 위해 사는 삶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 당신 자신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어른도 심리학은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